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무조건 분양권 사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청약 시장에 핫 이슈가 됐던 세 단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마포 쪽에 분양을 했던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 스남에 분양을 했던 산성역 해리스톤 그 단지, 그리고 과천에 분양을 했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라는 단지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단지가 모두 청약 경쟁률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마포에 분양을 했던 마포 라첼스 이 단지 같은 경우는요, 그 33평의 분양가가 17억. 근데 거기 바로 인근에 있는 이제 기축 아파트가 마레프라고 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현재 33평이 17억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단지가 경쟁률이 거의 3자리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의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을 해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레프하고 이 연식 차이가요, 마레프가 2014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5호선이 지나가거든요. 5호선을 타면 여의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 일자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좋고요. 아니면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데, 2호선을 타면 우리가 강남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성남시 산성역에 분양을 했던 산성역 해리스톤이라는 이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분양하기 전부터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13평 기준으로 11억 정도 이제 분양을 했거든요. 딱 거기 왼쪽 편에 보면 대장 아파트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거의 비슷해요. 33평이 거의 11억 정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지가 2020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을 했던 산성역 해리스톤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연식 차이가 벌써 7년이 나죠. 그 인근에 보면 산성역 푸르지오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도 33평이 한 11억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제일 상품성이 좋고 산성역에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성역 해리스톤이 대장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거의 2자리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성역은 8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이 8호선을 타고 우리가 잠실까지 갈 수 있고요. 잠실에서 우리가 2호선으로 이제 갈아타면 일자리가 많은 강남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구성남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가 큰 곳이라 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 가보시면 그래도 제일 입지적으로 선호하는 곳이 이제 산성역 부분이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실수요자분들이 또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지는 과천에 분양을 했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라는 단지인데요. 여기는 25평을 분양을 했는데 요 분양가가 한 8억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바로 인근에 있는 레미안 슈르라는 단지, 여기가 2008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요 단지에 지금 25평이 12억이고요. 그쪽에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21년에 준공이 됐던 그 과천 위버 필드라는 단지가 25평이 1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적게는 정말 4억, 5억 정도 확실히 저렴하게 분양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거의 3자리 이상 나왔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 예전에 평균보다 확실히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린 세 단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정말 확실히 좋아하는 입지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과천 말고 마포와 구성남에 분양을 했던 그 2개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향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청약을 받는다 했을 때 확실히 그래도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면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변 아파트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 이외에는 대부분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분양가가 확실히 주변 아파트와 대비해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구에 둔산동이 제일 좋아요. 여기가 학군이랑 학원가가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 지금 구축이에요. 구축
쪽인데 상품성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이제 학군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주변에 시청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둔산 자이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분양을 해서 지금 분양권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가 최근까지 33평이 거래가 거의 7억 정도에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매물이 잠겼거든요. 부동산 알아보니까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매물을 안 내놓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분양권을 주변에 기축과 딱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탐방동에 보면 이편한 세상 둔산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 33평이 최근에 거의 8억에 거래가 됐어요. 뭐 브랜드나 상품성이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둔산자이 아이파크가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최근에 7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여기가 거의 한 8억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이 금액이 8억 이상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런 기축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상품성이 더 좋고 브랜드도 좋은 그런 분양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고요. 또 예를 든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구 쪽에 보면 지금 입주하는 분양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고분양가가 많아요. 그 당시에 고분양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세 미달이 난 곳들이 많고 지금도 아직까지 마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피를 적용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33평 기준으로 5억 후반 아니면 6억 초반 이런 단지들이 혼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기축 아파트가 지금 아직까지 5억이 넘지 않아요. 33평이 5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무조건 분양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도 되게 선호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권을 사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내가 그 시간을 견딘 만큼 내가 안전마진을 조금 더 갖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내라라고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시처럼 오히려 기축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분양을 했던 조금 더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했던 분양권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청약이잖아요. 청약에 되고 안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청약이나 아니면 추가 분담금 이슈 같은 경우도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 아니면 먼저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했던 그런 분양권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가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의 관점으로 잘 비교를 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지금도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